조금 부정적인 느낌도 나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분석가들이 다 한 얘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무례함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냐. 위니코트라는 사람은 아동 정신분석가로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오늘날 발달 이론은 거의 다 이 사람 거 갖다 써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착, 볼비의 애착 이론,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그거 있죠? 이 사람 이론 다 갖다 쓴 거예요. 자, 부모는 유아로 하여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뭔 말이래요? 애가 엄마를 발로 차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인 뜻인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버릇없다 아니면 뭐 무례하다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도대체 이 아이가 주는 메시지 도대체 어떤 감정 상태를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가를 먼저 지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죠. 애가 떼를 쓰는데 도대체 이걸 우선 남보기도 창피하고 이거 뭐 백화점에 가서 그냥 댕굴댕굴 굴르면 남보기 창피해서라도 어쨌든 보쌈을 해서라도 그냥 엉덩이를 쳐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도대체 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의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요. 아니면 무조건 막으면 착한 아이 신드롬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기질적인 강한 아이는 그거를 너무 띄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템퍼 텐트럼 이게 수동 공격성이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길길이 뛰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딸로 자랐는데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동생을 안 보면 이기적이다. 뭐 하면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엄마의 시각에서 본 거죠. 아이는 그냥 자기가 원해서 했었을 뿐이고 그게 이제 엄마의 시각에는 이기적으로 보인 거죠.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이기적이었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뭐가 됐든 어쨌든 엄마의 시각에서 본 거죠.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말짓, 이 아이의 똥꼬집을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그 바운더리를 좀 넓혀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흐르는 물처럼 잘 분화돼서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엄마가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다루어 줘야 될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가 되죠. 그죠? 자, 공격성이 이제 학문기에 주로 발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격성은 여러 시기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대개 12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시력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퍼스큐터리 앵자이티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상을 본 것도 아니고 뭔가 소리도 처음 듣는 것들이고 보는 것도 다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가 돼서 그냥 걸핏하면 이제 엄마 목에 매달리게 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익숙하고 매달리게 되고 그 바깥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느낌에서 오는 그런 불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낯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울죠. 무서우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는 자주성, 공격성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자주성이 발달하고 이때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지가 잘못하면 누구 잘못? 엄마 잘못이죠. 뭐 당연히 엄마 잘못이죠. 손을 놓고 막 가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죠. 어떻게 아이 잘못이겠어요? 이 시기. 뭐든 내가 다 하지만 잘못한 건 다 엄마가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나르시즘은 언제 발달을 하느냐?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이제 항문기가 그 공격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남근기가 2자 관계가 끝나고 3자 관계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점이에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아이가 철이 들기 바로 이제 되뇌피들도 발달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울한 일이 많잖아요. 생각이 없을 때가 편하지. 그 바로 전.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펠릭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나가. 내가 최고야. 이거는 누구에 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옛날에는 이걸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내가 최고야. 옛날에는 내가 이걸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할 수 있게 인지 발달상 할 수 있게 된 거. 옛날에는 이제 안 되면 해줘 뭐 어쩌고 울고 그래야 겨우 하나 이렇게 하고 하던 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의기양양감. 이게 이제 정상 발달의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가 최고야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최고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모의 나르시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허덕허덕하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아예 고개를 들지 말라 이제 어른들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개를 숙이려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숙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연글어야 돼요. 연글 때까지는 닫아야죠. 연글기도 전에 자꾸 초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글기도 전에 고개를 들면 어쩌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쭉 뻗으면 무거우니까 자연히 수그러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익어가는 거죠. 그죠? 벼의 속성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애도. 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이제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 정말 아이는 꼭 착해야만 되는가? 공격적이고 자기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막 그러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이기만 한 건가? 그리고 애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숨길 것인가? 물론 더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과연 나쁜 일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의 교육적인 어떤 그 육아 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뽑아서 저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